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어저께 20번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란 내용이 발표됐고요. 이 내용은 오늘 주제와 호환시켜서 상호 맞물려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뭐 완연히 여름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전세가 위험하다. 전세가 위험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지식을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책 발표랑 연관이 있는 거죠? 오늘 주제가요. 예, 연관이 있습니다. 전세가 위험하다. 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보통 위험하다 그러면 하나는 어떤 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가 위험하다는 많이 상승할 것 같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또는 전세 공급이나 공공 쪽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 이 두 가지로 언뜻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입니까? 둘 다 맞죠. 단기로는 전세가 상승할 위험이 있는 거고요. 예, 예. 또 뭐 장기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하는 것들 뭐 3기 신도시까지 다 하고 나면은 반대로 또 전세가 하락할 위험이 있고,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 둘 다 위험이 있죠. 오늘 이 주제를 잡아주신 이유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으신 거죠? 사실 긴 호흡으로 보면은 지금 올해부터가 네. 전세난이 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2015년에 공급이 많았고 또 2018년, 19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았었는데, 이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올해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서 사실 이제 경기 남부 쪽은 뭐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또 통계를 보면 작년 11월 이후에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남부 지역은 거의 10% 가까운 전세가 상승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연초에 사실 전세난이 시작되다가 이제 뭐 2월 말경부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세가 뭐 거의 집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돼서 예. 올스톱돼 있었죠. 그랬던 게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느슨해지면서 예, 예. 이제 4월 말부터 전세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비수기이긴 하지만 각 단지별로 보면은 전세 물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고가 전세는 크게 못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저가 전세들이 오히려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 7월 달 이사철로 접어들게 되면 전세난이 점점 심화될 그 우려가 많이 있는 상태였어요. 예, 예. 이런 상태에서 어제 또 뭐 20번째라고 하는데 예, 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그 내용들도 보면은 이제 그 용산 개발을 하겠다는데, 가장 큰 이슈였죠. 예, 용산 개발이 예전에 이제 국제 업무지구 예, 개발 이런 쪽에서 약간 이제 색깔이 바뀌어서 이제 주택 중심의 개발로 바뀌었거든요. 예, 예. 한 8,000세대 정도를 한 뭐 15만 평 정도에서 개발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그 무주택자들이 뭐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예, 예. 해서 과거 그 MB 정부 때 했던 사전 청약제를 도입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다시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전세를 선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어요. 예, 예, 예.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정책이나 대책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 또 시장 참여자들은 적응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우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은 각자의 위치에서 적응해가는 과정에 어떤 추세, 어떤 방향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걸 이제 전망해 드리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은 계속 주택 구입을 미루라는 신호를 그렇죠. 시장에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그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주택 구입을 실제로 미룰 거예요. 예. 이렇게 입지가 좋은 뭐 용산이라든가 용산 이외에도 지금 그 공공부지들을 개발해서 아주 노른자위 땅에 그 싼 값에 좀 공급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3기 신도시도 사실상 아주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땅들에 또 분양가도 싸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계속 대기 수요를 그 모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기간이 또 확정된 기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용산 개발도 지금 뭐 내년쯤에 이제 지구 지정을 하면은 23년쯤 시작한다는 23년쯤에 사업 승인을 해주겠다는데 그러면 실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도 분양 시기가 24년, 25년이거든요. 그 입주 시기는 아마도 뭐 2027년이나 28년 7, 8년 후 정도 되겠죠. 예, 7, 8년 후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대책이 없다. 3기 신도시가 그 안에 아니 공급이 사실상 된다고 지금. 3기 신도시도 아마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 택지지구 지정으로부터 한 8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면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도 위축될 거고. 그래서 소규모 주택이나 역세권 확대에 공공자 붙이는 거를 하면 빨리빨리 진행시켜 주겠다는 그 미비한 수량의 공급을 독려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물량이 대세가 되기는 어렵대요. 그러니까요. 그 물량 자체가 예, 많지가 맞습니다. 않고. 예, 맞습니다. 또 그마저도 이제 뭐 공공에서 참여하면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뭐 분양가 상한제도 회피하게 해주겠다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얼핏 드는 생각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이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될 공공이 플레이어가 정부가 되는 거죠. 플레이어가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직접 뛰어드는 격인데 그러면 이런 경기는 경쟁력을 가지기도 힘들고 또 흥행하기도 힘들거든요. 게다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공공에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규제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심판이 플레이어로 뛰면 뭐 예를 들면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반칙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그 시장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거든요. 시장 뭐 지금 무시한 정책이죠, 뭐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예. 지금 발표한 이제 타이틀만 보면 어제 발표한 정책을 보면 1번이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 활성화, 2번이 유휴 공간 정비 및 재활용.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그 용산 정비창 얘기도 나온 거고요. 3번에 나오는군요.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그다음에 4번이 기존 수도권 공급 계획 조기화.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오늘 이제 매체들 신문을 이제 제가 지면 신문을 꼭 보는데 곽 대표님께서는 불어 등장을 안 하시지만 이제 많이 등장하신 전문가가 쓴 얘기들이 뭐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왜 시장이나 정보 이반자들은 아실 텐데 이런 정책들 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공공임대 붙고 이러면 뭐 분양가 상한제 회피한다면 사실은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제에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일종의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분양 물량의 50%를 주면 모든 혜택을 주겠다면 글쎄요. 그 사업장이 수지가 잘 나오고 입지가 좋은 데 같은데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려면은 입지가 좋은 데 나와야 되고 이미 서울 시내에서는 뭐 재건축, 재개발 이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땅이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휴부지 활용한데 지금 예를 들면 뭐 영등포 쪽방촌을 하겠다든가 뭐 몇몇 지역들을 하지만 그런 데들이 대부분 보면은 한 뭐 100몇십 세대 정도 그렇죠. 규모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큰 이 메이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민간 시장이 더 위축돼 버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당장 올해 서울시 같은 경우는 8월부터 또 임대 의무 비율이 또 늘어나거든요. 뭐 그러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보면 뭐 희망 고문이라는 희망 얘기를 고문이죠.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 신혼 희망타운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물량이 많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공공 임대로 아예 들어갈 생각한다는 그 폭이 넓어진다는 거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이제 뭐 용도 지역 상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좀 가변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 뭐 법이라는 공법이라는 자체가 절대 무의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사람이 많으면 용도 지역 상향시켜 줄 수 있고, 뭐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뭐 최고 1100% 법적 상한 용적률 있는 상업적을 2000%, 3000%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조금 유동성이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단지 단서라는 게 붙는 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공공이 그냥 공공 임대가를 지정하고 공공 물량을 공급하고 의무사항을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자체가 이 시장에 반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한쪽 면을 보면은 그 말도 맞아요. 좀 뭐 신축성을 발휘해서 뭐 용도 지역 상향도 시켜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근데 문제는 그게 공공 주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공이 주도하면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이 주도하면 민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민간은 공공을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은 공공이 그런 식으로 앞서 나가면 죽을 수뿐이 없다는 거죠. 그럼 민간 시장이 죽어 있고 공공에서 다 그런 개발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은 그 어떻게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없죠. 예, 맞습니다. 공공은 말하자면 죽기 살기로 시장에 나서지 않거든요. 민간은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들은 다 죽여놓고 하지 마라. 네. 그리고 공공에서 앞서서 나가면 하여튼 결과를 보면 압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결과는 제가 오늘 뭐 주제를 전세가 위험하다고 했지만 당장 뭐 한 7월 빠르면 6월경부터도 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또 전월세 상한제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이 그 법 시행일 이후 그 전월세 계약분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법 시행과 동시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 전후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또 그 전월세 가격 오르면은 당연히 매매가를 밀어 올리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 또 매매가 올라가는 거를 또 그 투기꾼들이 집값 올린다고 해가지고 또 투기꾼 잡기에 나설 거예요. 그렇죠. 결국 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될 거고요. 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뭐 보유세를 계속 올린다든가 세금을 또 많이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럼 또 그 세금이 매매가에 포함돼서 또 매매가를 더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그때 가서는 아마 무슨 주택 거래 허가제 이런 걸 도입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되냐면 좋은 집에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다 봉쇄되고요. 그렇죠. 전월세 가격은 계속 치솟게 되고 매매가 오르고 결국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정부에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집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무주택자 빨리 집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도 그랬고 보통 남자들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제가 뭐 중고등학교 대학 가기 전까지 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산에서 올라가면 보면 좋은 길이 있으니 글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늘 꾸짖음도 하고 가이드도 주시고 하죠. 제가 제 아들한테 그러거든요. 보이니까요. 곽 대표님, 뭐 저는 뭐 조족지혈이고 곽 대표님은 90년대부터 이제 주택시장 이쪽에 정책 입안도 하고 시장 참여도 하시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이클이 보이시는 거죠, 그냥. 보이죠. 당연히 보이는데 지금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죠. 안 먹힐 거예요. 그러죠.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뭐 청약 가점이 뭐 60점이니 70점이니 하면서 계속 기다리거든요.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버리면은 이런 기회가 다 봉쇄되는 박탈되니까. 이런 제도 안에서 계속 시간만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기회비용도 잃는 거고 시간도 죽고 기회비용도 잃고. 그렇게 원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청약 가점이 60대 후반인 분들은 지금 다 이제 강남 재건축 일반 분양분을 노리고 네네. 있거든요. 그런데 둔촌주공처럼 예.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안 나오거든요. 없죠. 몇 군데 없죠. 그렇게 예, 되면. 또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 일반 분양 세대수가 아주 적은 곳 이런 곳들 중심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도 좋은 물량은 다 조합원들이 갖고 갈 거고 그렇게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있는 사람들 뺏어다가 조합원 거 뺏어다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빨리 인지해야 될 텐데 참 안타깝죠. 자, 곽 대표님 예측 쭉 서클 한번 아까 말씀하신 거 적어봤어요. 올 6월쯤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거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정부에서는 여지없이 규제 칼을 들어서 전월세 상한제 하면 임대인은 당연히 반영을 시킬 거고 그 전세값이 인상되면 매매가가 또 상승 요인이 될 거고 그럼 정부에서는 또 투기 세력이 난리친다고 투기 세력 잡기 위해서 규제를 또 내는데 그 규제는 뭐 토지 공개념 어차피 말이 한번 나왔던 거니까 헌법만 고치면 된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서슴없이 나왔던 토지 공개념 얘기 나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보유세나 세금이 또 인상될 거고 그러면 그건 또 매매가나 임대가나 또는 매매가의 정가가 됐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그럼 또 주택거래 허가제가 된다. 뭐 이런 악순환이 서클링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을 하셨어요. 이거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년 주택시장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이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 주시면 믿고 신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닐 것 같다. 시행착오한 분들은 믿고 신뢰하실 수 있겠죠. 뭐 믿고 신뢰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얘기. 본인들이 판단해 본인들 결과에 책임지시는 거니까요. 안타까워서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일을 저희는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할 날도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왜요? 저희를 필요로 하지 계속 않을까요? 통제하는 정책을 하다 보면은 예. 또 이런 고원들, 충원들조차도 거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만의 색깔을 내면 뭐 되죠. 그 아무리 틀어 막아도 얘기하겠지만은 뭐 너무 심각한 불이익을 주면 못할 수도 있는. 그쵸. 시청자 여러분, 저희 입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판단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뭐 앞에 공공자 붙고 완화시켜준 거 다 좋은 거 아니니까 시장을 무너뜨린다, 망가뜨린다, 교란한다 뭐 이런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5월 좋은 달이죠. 좋은 달이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내일이면 또 어버이날이네요. 아마 인사드리실 부분이 계신 분들은 어머님께 전화 한 통 가실 수 있으면 가시면 좋고 전화라도 한 통 드리는 감사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곽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